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현재 통풍 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통풍이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이나 여러 조직의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름처럼 통증이 굉장히 심한 병이죠. 요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고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술이나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해서 생성이 증가하거나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배설이 감소하는 경우 정상보다 체내에 요산이 많은 상태인 고요산 혈증이 생겨요. 요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파괴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오래된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죠. 두 번째는 음식물 중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가 고요산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통풍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증상 고요산 혈증, 급성 통풍성 관절염, 간헐성 통풍, 만성 결정성 통풍의 전형적인 4단계를 거치게 돼요. 혈중 요산이 높아도 통풍의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요. 고요산 혈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 동안 증상이 없이 지내게 되죠. 통풍 환자들이 요산 수치가 높은 건 맞지만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치료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풍, 신장결석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체중 감량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해요. 통풍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의 급성 발작이에요. 첫 번째 발작은 보통 엄지발가락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요. 침범된 관절은 수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며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간헐기 통풍은 통풍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기간을 말해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증상기가 점점 짧아지고 발작 빈도도 갈수록 증가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통풍 환자들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풍은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간헐기를 지나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돼요. 통풍 결절은 귓바퀴, 손가락, 손, 무릎, 발 등에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게 덩어리를 형성해서 장갑이나 구두를 착용할 수 없게 되죠. 통풍 결절의 침착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며 관절의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관절에 기형과 불구가 올 수 있어요. 자, 통풍에 증상이 없어도 통풍의 위험군일 수 있다는 저의 말, 이제는 속뜻이 이해가 가시죠? 남성 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여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게 유지하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고기나 알코올의 섭취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폐경 전 여성에게는 통풍이 잘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통풍 발생이 증가하게 돼요. 심장에서 멀어서 따뜻한 혈류량이 적어 체온이 낮기 때문에 요산이 쉽게 결정화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유로 겨울에 통풍이 더 괴롭다고 하는 이유도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떨어져 관절의 요산이 더 쉽게 침착되기 때문이죠. 통풍 치료제는 급성 통풍 발작 치료제와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요산 강화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급성 통풍 발작 치료제에는 콜키신, 엔세이즈,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통풍으로 인한 통증과 부어오름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죠. 이 중 콜키신은 급성기 후에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약이에요. 이런 급성 통풍 발작 치료제들은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복용하는 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고 먹으면 통증 대부분이 사라져요. 하지만 이 약들은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춰주는 약들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 후에는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해요.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설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산 생성을 억제해주는 약으로는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타트가 있어요. 이 약들은 요산 합성 과정에 필요한 잔틴 옥시데이즈를 억제함으로써 요산 생성을 억제해주는 약들이죠.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으로는 벤츠브로마론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은 약만 잘 챙겨 먹는다고 괜찮은 병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통풍 환자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좋을까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식품에 들어있는 퓨린으로부터 합성되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는 육류의 내장, 등푸른 생선류, 조개, 새우, 멸치 등의 해산물, 그리고 맥주 등이 있어요. 비만은 통풍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도 통풍 발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살을 빼셔야 하죠. 요즘은 통풍 식이요법으로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과식을 피하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 권장이 되고 있어요. 즉, 육류나 등푸른 생선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이 통풍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알코올의 섭취는 혈액 내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또 요산 배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금주를 하셔야 해요.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과도한 지방은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튀김 음식이 통풍에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수분은 소변으로의 요산 배설을 돕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또한 채소에 풍부한 섬유질, 엽산, 비타민C는 혈액 내 요산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설명을 다 듣고 나니 치맥이 왜 통풍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시죠? 치킨 같은 고기류는 고단백 식품으로 퓨린 함유량이 높은 음식인데다가 튀긴 음식이고, 맥주도 퓨린 함유량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소주보다 맥주 섭취 후에 통풍이 잘 발생하는 이유는 맥주의 퓨린도 높고 소주보다는 많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또 치맥을 많이 먹는 여름에 통풍 환자가 많은 이유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로 혈중 요산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맥주와 고기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통풍 발작이 생기기 쉬운 거죠. 맥주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술은 요산을 증가시켜요. 다시 말해서 술의 종류보다는 음주량이 통풍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소주나 포도주 등에 든 퓨린 함량이 맥주보다 적은 건 사실이지만 통풍 환자라면 가급적 금주를 해야 요산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통풍 환자는 무알콜 맥주도 마시면 안 돼요. 알코올 도수와 퓨린 함량은 무관하고요. 무알콜 맥주도 일반 맥주와 마찬가지로 퓨린 함량이 높고 요산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통풍의 위험을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퓨린 함량을 낮춘 맥주가 일반 맥주보다 덜 해로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알코올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요산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퓨린 양이 적은 맥주라고 해도 통풍 환자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통풍 환자들은 맥주 효모 제품 섭취도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 비타민 B군, 또 필수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피로회복, 특히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통풍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알약이었습니다.